자, 이제는 주주총회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박철순, 김민성 두 분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오프닝 때도 방향성이 따로 잡힌 것 같지 않다, 들쭉날쭉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두 분이 주목한 이슈들이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박철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었다고요. 네, 오늘 저는 조선 관련된 종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앞서도 지금 더블체크 시간에서 언급을 네. 좀 드렸었다 보니까 좀 더 반가운 섹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해 말씀 좀 드려볼까요? 조선 말고 혹시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오늘, 신규 상장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TDS팜이 상장을 하자마자 300%의 수익률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올랐는데 이게 이런 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300%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이런 분위기임에도 300%를 보인 겁니까? 사실 지금 최근에 신규 상장되는 종목군들이 크게 힘을 좀 못 받는 모습이었거든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특정 테마주로 쏠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신규 상장 종목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테마성 그 종목군들, 특히나 방금 말씀드렸던 코로나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틀 동안 지금 계속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던 투자자들이 이제 신규 상장 종목으로도 왔던 것 같습니다. TDS팜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도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지고 또 베팅하기 좋았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시초가가 27,000원이었는데 오늘 고가에서 끝났거든요. 52,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다만 이제 오늘 급등이 나왔으니까요.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분할 매도를 준비하시면 되겠지만 일단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예, 괜히 이런 종목이 하나 나오게 되면 신규 상장 캘린더를 한번 펴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앞으로 신규 상장주들이 똑같은 움직임을 보일지 어떨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성 매니저께는 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쨌든 랭라자의 승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급등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드디어 올 게 왔구나라는 반응들이 많았는데 쭉 힘을 빼면서 마감이 됐어요. 물론 호재성 이슈가 다 급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FDA 승인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늘 보면서 이거 진짜 K 증시 정말 이거 너무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과도한 세론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개인들은 오히려 매수를 했고요. 이제 시장에 대한 수급 분석을 보시게 되면은 기관들이 좀 과도하게 계속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자체는 유한양행은 아직까지 공매도가 한 500억 가까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FDA 승인 이거 되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있다가 이제 승인이 되고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쇼 커버링 전에 이제 쇼 스퀴즈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좀 현물로 누르면서 쇼 커버링을 같이 이어가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빠지니까 이거 재료 소멸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익 매도가 같이 이어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FDA 승인 기대감이랑 FDA 승인이랑은 좀 재료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매년 수천억, 많게는 3천억에서 4천억 가량의 영업이익이 좀 추가적으로 찍힐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생긴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밸류 개업 개선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FDA 승인에 대한 모멘텀 끝났으니까 세론이다라가 아니라 이제 나갈 물량들은 어느 정도 나갔으니까 우리가 밸류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하면서 적정 주가를 통해서 매수세가 다시 몰릴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과도한 단기 낙폭이었고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당분간은 한번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선이 좋다라는 얘기는 작년부터 해서 계속 들으셨을 겁니다. 수주 잔고가 워낙 이제 풍성해서 향후 한 2년에서 길게는 한 4년까지도 꽉 차 있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고요. 신조선가 지수 역시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거 조선은 앞으로 계속 좋은 뉴스만 들려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 하지만 이게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파업에 대한 이슈는 여름이 될 때마다 항상 임박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이 조선 쪽을 발제를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조선주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적자도 지속이 됐었고 정말
한참 전에 고점 찍고 나서는 지금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횡보름을 보이다가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또 단기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조선업에는 기대를 좀 해볼 만한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 먼저는 지표입니다. 우리 어떤 산업이든 투자를 할 때 선행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지표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역시나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신조성과는 지난주보다도 조금 고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고성과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 대비해서도 조금 더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선업 관련된 지표들은 상당히 아직도 우호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가장 기대되는 거는 선박, 이 환경 규제 부분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규제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노후된 선박들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LNG선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선박들이 계속적으로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들 관련된 이 선박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더 많이 팔면 팔수록 마진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별로는 어느 정도 비중인지가 좀씩 차별화되어 있겠지만 점차 이 저가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끝날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고부가가치의 이런 LNG선과 같은 선박들이 이제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점점 더 담당을 하게 되면 더욱더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역시나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은 이제 컨테이너선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올해 상반기는 없었거든요. 이미 수주가 많이 있었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나갈 게 많습니다. 근데 추가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 역시나 교체 수요입니다. 네, 역시나 교체를 지금 해야 되는 선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발주를 해서 노후된 선박들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 수주가 올해 엄청나게 지금 상반기에 들어왔던 거고 그 이후에도 지금 누적 컨테이너 수가 작년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거의 뭐 한 15% 정도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연간 수주량을 벌써 넘어가는 수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가에는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환경 규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차를 오래 타면 폐차를 하는 것처럼 배도 오래되면 폐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폐선 기한이 다 됐음에도 배가 모자르니까 지금 막 계속해서 끌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무한정 끌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조선 쪽에 조금 더 힘이 더 실리지 않을까 하는 분석을 해 주신 거고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의 탑픽 종목은 뭘지도 궁금해집니다. 바로 확인해 보죠. 두 분의 탑픽 종목입니다. 자, 다 한화자가 앞에 달려 있네요. 한화 엔진, 한화 오션인데, 자, 한화 엔진부터 주목한 이유 한번 들어보죠. 네, 일단 오늘은 김희선 매니저님이랑 가족 회사를 들고 나가기 때문에 좀 더 마음 편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번에는 라이벌 구도를 한번 가져왔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휴지엘컵 메디톡스였는데 사실 라이벌도 아니었어요. 이제 소송이 끝났기 그쵸, 때문에. 근데 이 두 회사는 사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회사입니다. 한 회사만 올라갈 일이 거의 없거든요. 같은 가족 회사고 시너지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묶어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엔진은 말 그대로 엔진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엔진을 생산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견조한 이제 수주 금액입니다. 숫자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주요 고객사가 뭐 삼성중공업 그리고 중국의 양쯔장이라든지 뉴타임즈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일단은 앞서 이 조선업 자체가 워낙 지금 호황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엔진 수요도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크로적인 상황 자체가 엔진 회사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때 신규 수주가 한 4,200억 원 정도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75% 정도 급증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고 지금 현재 상반기 때 누적된 수주만 보더라도 2023년도 작년 전체 수주에 벌써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주를 따내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 이제 고객사 같은 경우 아까 뭐 하나 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 등등이 있다고 했는데 하반기 때 선박 인도량이 늘 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역시나 또 이 회사에도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래도 업황이 좋다 보니까 실적 서프라이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약 재무제표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상당히 강력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186억 원 정도를 지금 달성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작년 대비했을 때 상당히 많이 미리 땡겨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 컨센서스를 이미 한 36% 정도
엄청나게 뛰어넘은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이미 굉장히 우리가 평가를 굉장히 후하게 쳐도 되는 그런 성과를 보였다라는 점 기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도까지 수주한 저선가의 물량들이 이제 소진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부터 고부가 가치의 선박들이 실적의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선업이 호황을 보이다 보니까 선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시 엔진 가격으로 전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진 가격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엔진 관련된 회사들도 여러분들이 주목할 때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 엔진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뭐 같이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둘 중에 하나만 투자한 주주분들 중에서는 만약에 같이 가지 않고 한쪽만 쫙 올라갈 때는 또 배가 엄청 아픈 그런 그렇죠. 상황들을 겪곤 합니다. 한화 오션은 어떻습니까? 뭐 실적 관련돼서는 이제 박철수 매니저님께서 워낙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실적 하나 오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 그룹 자체들은 좀 대체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일단 저평가라는 거 전제하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찍히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안 왔을 때 이제 우리가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한화 자체도 이제 지주사 자체도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계열사들도 충분히 좀 한화에 대한 밸류와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같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하나오션은 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가 1조 7천억 가량 나오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 추정치를 보게 되면은 21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은 2배 이상 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200억 가량으로 흑자 전환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기저효과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오션에 대한 매출액 빠르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대감, 좀 실적이 찍히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좀 주가 반영이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미래가치 프리미엄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MRO에 대한 이제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미국에서도 이제 MRO 이제 유지 보수 정비에 대한 시장 쪽으로 이제 하나오션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20조 가량에 대한 이 물량들을 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수주를 받기 위해서 하나오션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한 수주를 좀 첫 번째로 따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20조 규모에 대한 시장에 이제 제대로 들어가는 게 이제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에 대한 지향적으로도 이제 MRO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잠깐 한번 띄워 주시게 되면은 지금 거의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많이 나온 종목들은 이미 고점 위에 박스권 상단에서 놀고 있는 상황인데 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제 재료가 다시 한번 노출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하방에 대한 압력은 좀 더 제한적이고 상승에 대한 여력은 좀 더 크게 남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조선주처럼 하루 이틀 트레이딩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진득하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은 좀 리스크가 덜한 이런 종목을 좀 접근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탑픽으로 꼽은 두 종목에 대한 선정 이유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주주들은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시크릿 주주 시간에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한화 엔진 토론방부터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실적도 좋은데 오름세는 0, 아쉬운 내용도 담겨 있고요. 아래에는 계약한 건이 2,300억, 수주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15,000원 기원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하나씩 풀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친환경 선박 엔진, 앞으로는 친환경 엔진을 써야 되니 한화 엔진 수익률이 하나 오션보다 더 나을 것이다. 역시 대결 구도가 붙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두 분의 수익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크랭크 샤프트 지금 HT 한국조선해양이랑 STX 중공업 합병하면서 엔진 1위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과연 한화 엔진은 어떤 전망인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한화 오션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오늘 계속 두 번째 눌리면서 외국인은 매집 중 크게 오르려나라는 기대감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두 가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내용은요. 일단 우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지연, 적자 그리고 파업 이슈까지 단기 보면 나가세요라고 하는데요. 과연 단기 혹은 중장기 어느 쪽 봐야 할지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내용도 함께 보시죠. 네, KDDX 지금 보시면 하나랑 또 아래에서는 두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의 전망은 어떨지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가격 전략 함께 하시죠. 자, 이렇게 시크릿 주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 주주들이 역시나 뭐 기대와 또 우려를 함께 나눠주고 계신데 한화 엔진 먼저 보면은 역시나 뭐 엔진이다 보니까 엔진에 대한 기대들, 친환경 엔진, 이중연료 엔진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HD 현대마린 엔진이 나왔기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하나 엔진의 기술력을 보면은 일단은 이제 하나 그룹에서 하나 엔진을 인수를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선박 제조 솔루션을 다 할 수 있는 토탈 회사가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각 계열사마다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는 점 일단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하나 임팩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계열사 중에. 그래서 하나 임팩트랑 같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 개발에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 파워 시스템이 또 있어요. 예. 여기랑은 또 발전기 생산력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부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인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그룹 내에서 보여줄 하나 엔진의 어떤 시너지 효과와 앞으로의 실적 성장을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마린 엔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저는 사실 부담 없이 들어가기에는 하나 엔진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잠깐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87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4억 원 손실이었지만 올해 완벽하게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87억에서 735억으로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여주는데 반면에 현대 마린 을 보여드릴게요. 현대 마린 솔루션은 179억 원의 영업이익에서 280원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하나 엔진이 더 좋기 때문에 이번 연도 실적이라든지 내년 실적을 감안했을 때는 수익 대비 주가가 조금 더 전 저렴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두 종목 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미래 실적을 봤을 때는 하나 엔진이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하나 엔진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두 회사 모두 다 같이 좀 경쟁업체로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화오션 쪽으로 넘어가세요. 뭐 저희가 한번 다뤘던 이슈긴 한데 이 한화오션의 법적 분쟁 이슈에 대해서 짚어준 분도 계시고요. 오스탈, 호주 쪽이죠. 인수 나섰는데 방산 사업 쪽으로도 이렇게 좀 확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법적 분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디가 이길 거다라고 단순 확정 짓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이거를 좀 재료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늦장 수사다 뭐다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법적 분쟁이 하반기 이후로 좀 넘어간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7조 규모짜리 수주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 법적 분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이게 이 법적 분쟁이 안 끝나다 보니까 이 선정 자체도 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적 분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이제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에 대한 주가 반영은 어느 정도 다 끝난 상황이니까 누가 될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주가 반영이 끌고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 모멘텀이 좀 기대감이 뭐 하나오션이 이길 것 같다, 현대중공업이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왈가왈부하면서 오히려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재료의 하나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스탈 인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천억 가량을 제시를 했는데도 이제 거기에 대한 거절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명 공시고 이제 재정정 공시가 내년 1월 달까지 이제 얘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1월까지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 좀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인수를 하는 게 좋다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감히 말씀을 드리면은 인수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MRO에 대한 미국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존스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게 산업에 대한 운항 선박은 지금 뭐 건조라든지 소유를 하거나 운항을 할 때 모두 미국에 거쳐서 그리고 미국인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오스타를 인수해야지만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이제 건조를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오션은 그렇기 때문에 좀 과도한 프리미엄을 주서라도 오스타를 인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타를 인수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더 이제 기대감이 더 크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오스타를 인수는 또 상승에 대한 재료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좀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하면서 시너지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조선하고 방산도 시너지를 또 발휘할 수 있는 아주 분야니까 그 부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 빠르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하나인지는 지난 블랙 먼데이 때 캔들 하단 부분을 일단은 손절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2,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2만 원까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2,000원, 목표가는 2만 원이고요. 한화 오션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목표가는 4만 원대로 좀 여유 있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뭐 트레이딩으로 급등락을 이제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올라가면서 실적에 대한 기반 상승을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4만 원대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이탈하는 손절가는 28,000원대 이탈하면은 좀 더 하방으로 좀 더 열릴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점 대응하시면서 좀 손절 리스크도 줄여 나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4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8,000원입니다.